병원에서도 이제 많은 마약을 쓰게 되죠. 아주 유명한 약을 쓰잖아요. 보통의 펜타닐. 활기가 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환자들 중에서도 중독이 좀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약을 이제 거의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받아가셨고 그 한 며칠 후에 나타나셔서 그 약을 통째로 버스에 놓고 내렸다. 다시 달라. 진통 효과를 넘어설 정도의 양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안락한 느낌과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쓸 행복과 그 즐거움 한꺼번에 다 땡겨와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약기운이 떨어지면 그 뒤는 지옥만 있는 거예요.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연예인 마약 관련 이슈가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약은 또 우리 의료 쪽과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정형외과 수술이 그런 뼈 수술 이런 게 많으니까 좀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하고 나면 너무 통증이 심하면 첫날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좀 쓰는 편이죠. 여기서 이제 마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이 바로 아편계 약물들. 이 아편계 약물들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진통제들이 들어가죠. 보통 외과계 병원에서 쓰는 진통제 중에 무통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수술 환자들이 수술 후에 달고 나오는 것들인데요. 거기는 이제 마약류의 약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고 병원에서도 이제 많은 마약을 쓰게 되죠. 아주 유명한 약을 쓰잖아요. 보통의 펜타닐. 펜타닐 제일 유명하죠. 펜타닐 때문에 한때 무슨 미국의 좀비 뭐 뭐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 약이 펜타닐인데 그거를 무통주사에 저희가 쓰거든요. 물론 그렇게 이 과용량을 쓰진 않고 일정 용량을 해서 조금씩 이제 혈관을 통해서 약이 들어가고 통증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좀 궁금해요. 이게 마약이라는 게 해보고 싶다는 궁금함이 아니라 느낌이 어떨까라는 단순 호기심. 아편계 약물 마약류에 흔히 말하는 아편, 몰핀, 펜타닐 이런 약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비슷한데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제 유명한 약물이 헤로인. 헤로인도 아편에서 추출한 약물이에요. 이 아편계 약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진통 효과가 물론 있고 진통 효과를 넘어설 정도의 양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안락한 느낌과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그걸 노리고 이제 그렇죠. 남용을 하는 거죠. 네. 연예인들. 편안한 느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약간 술이 좀 기분 좋게 취한 거라고 좀 비교해보려도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해볼 적이 없고 뭐 해보니까 수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긍하면 안 돼.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뭐. 항상 헤로인 남용 중독자의 수기를 보면 헤로인을 했을 때는 어머님 품속처럼 따뜻하고 너무 자세히 안락하지만 알고 있는데? 수기를 읽어봤다니까. 안락하고 편안하지만 약기운이 끝나면 아버지의 매질같이 온몸이 아프다. 이런 아편계 약물들의 특징이 또 안락한 행복감을 주는 대신에 몸의 통증 역치를 다 낮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한 자극이나 약한 통증도 이 약기운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아프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중독자들은 어떻게 하냐? 계속 맞죠. 용량도 계속 올리고. 계속 올리고 계속 맞죠. 펜타닐 같은 경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좀비처럼 돼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호흡마비로 사망하고 뭐 실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마약을 많이 쓰면은 호흡근마비나 이런 게 좀 약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프로포폴도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너무 뚱뚱하고 목이 짧고 이렇게 해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이 그걸 사용하고 나서 진짜 마비가 오고 숨을 못 쉬고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썼을 때는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아편계 약물들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용량을 썼을 때 호흡마비가 와요. 숨을 안 쉬게 돼서 사망해요. 행복한 상태로. 보통 영화 같은 데 봐도 이제 마약을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막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사례인 거죠. 처음에 이 정도 써서 행복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올리다가 극단적인 부작용으로 이제 그게 이 정도 용량으로는 전혀 느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 쓰는 약들도 저용량이라고 하지만 또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환자들 중에서도 중독이 좀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처방을 받으러 오면은 약간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약을 콕 집어서 이 약을 이 용량으로 이만큼 주세요라고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량보다는 꽤 높은 용량을 쓰고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약을 이제 거의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받아가셨고 그 한 며칠 후에 나타나셔서 그 약을 통째로 버스에 놓고 내렸다. 다시 달라. 이런 분이 계셔서 이상하게 이제 좀 처방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 사람마다 이 마약성 진통제가 발휘하는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큰데 어떤 사람들은 활기가 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의 효과가 자기한테 느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의존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의존성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그 약을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힘들거나 이럴 때 먹고 싶은 그런. 물론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뭔가 통증이나 아파서 이제 시작된 거고 보통 그걸로 시작하죠. 이제 과용량을 쓰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의존성이 생기고 중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안 좋게 되는 케이스들이신 거죠. 유독 이제 연예인들에서 말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약을 하면은 어떤 예술적인 영감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약물 크게 두 가지는 대마하고 흔히 알려지기로는 필로폰. 뭐 온갖 이름이 있죠. 빙두, 아이스, 뭐 큐브, 온갖 이름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잘 알아.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필로폰이 각성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진대요. 그 중에서 이제 사고 가속, 뇌가 오버클럭 되니까 생각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많은 문서를 읽는다든지 더 빠르게 글을 쓴다든지 작업의 능률 자체가 잠깐 올라가죠. 그렇게 생각을 한순간에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창의적인 영감이 발생할 가능성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약물이 이제 대마예요. 좀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얘는 생각을 평소와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죠. 음악이 이렇게 쭉 나오면 그 악기 하나하나가 나눠져서 이렇게 들릴 정도로 감각 자체가 엄청 예민해져서 성과물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거에 의존을 하면서 중독이 되고, 또 접근하기가 연예인들이 뭐 좋은 면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대마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라든지 의존성 같은 것들이 낮은 약물이라 많은 나라들에서 합법이죠. 그러다가 그런 소프트 드럭을 해보고 좋으니까 하드 드럭을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프트 드럭은 만만하니까 해보고 나서 이건 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는데, 이런 오만함이 들게 하는 약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소프트 드럭도 아예 금지하는 거죠. 선생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거의 독주. 여기 한호성 원장이나 이제 보면은 통증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마약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 그러면서 마약을 이제 어둠의 경로로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약들의 질이 네. 좋지 않겠네요, 더. 당연히 일반인이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쓴다는 건데 당연히 그 순도나 이런 게 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고 질이 당연히 떨어질 요즘에 거고. 중국에서 펜타닐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 가장 문제가 되는 약이 펜타닐이에요. 그 순도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펜타닐은 치사량이 2mg입니다. 손톱 끝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알갱이 몇 개를 한 입에 털어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펜타닐 중독자가 펜타닐 분말을 매트리스에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리스에 펜타닐 가루가 묻어 있었겠죠? 거기에 다른 투숙객의 아이가 엎드려서 자다가 펜타닐에 중독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있어서 경찰이 미국에서 단속을 하다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맞아. 거기 펜타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루 분말 마시고 바로 이제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순 펜타닐 분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얼굴에 팍 뿌리잖아요. 그럼 죽어요. 즉사합니다. 즉사.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정밀하게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마약 중독자들이 그걸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정말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일이 미국에서 정말 많다고 해요. 절대로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참 근본적인 대답을 하면 마약은 중독이 돼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인 거고,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마약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마약만 찾게 되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사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필로폰인데 모든 마약 전문가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약물 1순위로 꼽아요. 뭐냐면 필로폰은 한번 하면은 이후에 내가 쓸 행복과 그 즐거움 이거를 한꺼번에 다 땡겨와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을 맞았을 때는 이 행복을 땡겨왔으니까 매우 행복하겠죠. 근데 그리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 뒤는 지옥만 있는 거예요. 계속 쓰면 돼. 계속 써야 돼. 그러다 가는 거지. 그러다 죽겠지 뭐. 계속 쓰다가 가는 거지. 마약을 중독되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게 마약의 어떤 고유 효과의 부작용이니까 결국 부작용은 더 큰 부작용으로 본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을 테니까 절대 마약은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호기심조차 갖지 말자.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재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